만물유래 전설야담은 흥미로운 역사 설화와 단어원의 안내자입니다. 전설야담, 목없는 시신. 조선 중력 박선비는 경상도 풍기 땅에 들어섰을 때 갑작스레 비를 만났기에 급히 쉴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리저리 살핀 끝에 작은 초가집을 발견하여 그리로 가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날이 어두우니 하룻밤 신세를 지겠습니다. 주인 남자는 그러라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저녁까지 얻어먹은 박선비는 피로가 몰려오자 초저녁에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소변이 마려워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선비는 주인 부부가 행여 발소리에 잠이 깰까 염려되어 조심스레 변소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소곤대는 말소리가 들리기에 박선비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 번갈아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를 받아왔소? 100냥이야. 이 정도면 논 열마지기를 살 수 있으니 이제 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오. 구두쇠 문장자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줬어요? 겨우 목 하나를 묻어줬는데요. 겨울하니 캄캄한 밤에 목 없는 송장을 업고 걸을 때 얼마나 겁이 났는데. 미안해요. 고생했네요. 그 뒤로는 목소리가 너무 작았고 낄낄대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려 옷을 벗는지 부스럭거렸기에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선비는 용변을 보면서 부부의 대화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도 조금 더 생각하다가 피곤하여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선비는 주인 남자에게 인사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목 없는 송장이란 말이 마음에 걸려 동네 사람을 통해서 일단 그 집주인 이름이 노옥돌임을 알아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판단한 박선비의 정체는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 어사는 즉시 관하로 가서 어사 출두한 뒤 옥에 갇힌 죄인들의 죄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중 아내를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젊은 죄수 박춘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어사가 파악해보니 그는 장터를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인데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마누라가 외간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아내의 목을 잘라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박 어사는 박춘삼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목을 잘라 죽인 게 사실이었다. 어사의 확인성 질문에 박춘삼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어서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죄수가 순순히 자백하면서 빠른 처형을 호소하자 박 어사는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소인은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잔인하게 목을 잘랐느냐? 박 어사의 추궁에 박춘삼은 집에 밤늦게 돌아왔을 때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흥분하여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어찌 됐느냐? 도망쳤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더냐? 날이 어두워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아내의 나이는? 금년 19입니다. 그렇다면 자른 목은 어디에 감추었느냐? 박춘삼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뒤늦게 어사 신문을 밝히면서 공정히 처리해 줄 테니 이제 사실대로 말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박춘삼은 잠깐 고개 들어 어사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었습니다. 박 어사가 재차 말했습니다. 원통한 사연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제야 박춘삼은 진실을 밝혔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날밤 방문을 열었더니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한쪽에 목 없는 아내의 시체가 나동그러져 있었습니다. 소인이 아는 전부입니다. 어사또나래. 불쌍한 이 목숨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녕 그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거짓으로 말했느냐? 그에 대해 박춘삼은 처음에 솔직히 말했으나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어사가 박춘삼의 몸을 살펴보니 고문당한 다리에 피고름이 엉겨붙어서 몹시 아파 보였습니다. 관아에서 박춘삼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몰아댄 결과였습니다. 어사는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모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9꼭 같은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부가 갑자기 목을 잘려 살해당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간밤에 우연히 들었던 목 없는 시체, 구두쇠, 문장자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음모가 분명했습니다. 남편 박춘삼이 살인죄로 몰려 처형당한다면 이익을 볼 자는 누구인가? 혹시 시체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닐까? 만약에 신부가 살아있다면 목 없는 시체는 누구라는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오사는 수화를 시켜 노옥돌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느닷없이 끌려온 노옥돌은 박어사를 알아보고 뭔 일인가 싶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사는 무릎 꿇린 노옥돌에게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내 놈은 문장자의 청에 따라 어떤 여자의 목을 은밀히 묻었고 또한 목 없는 시체를 업고 걸어 박춘삼 네 집 안방에 갖다 눕힌 일이 있으렸다. 내 이놈, 목숨이 아까우면 바른 대로 말하거라. 말을 마친 어사는 형리에게 형구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옥돌은 자신만의 비밀이 들통난 처지에 곤장이 임박해지자 깜짝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노옥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실을 고했습니다. 문장자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문장자 집에서 이미 주고 목이 분리된 시신을 박춘삼네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사는 즉각 문장자를 잡아오게 했는데 어인일인지 군수와 아전들이 당황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사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돈 많고 세력이 당당한 부자인 문장자는 처음에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어사가 곤장을 치게 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실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장자는 평소 박춘삼의 예쁜 아내 홍씨를 좋아하여 돈으로 유혹해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비뚤어진 욕심은 더 큰 탐욕을 부르는 법이라 문장자는 한 번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춘삼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문장자는 홍씨를 계속 차지하고자 엄청난 일을 꾸몄습니다. 문장자는 계집종 하나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반강제로 관계하고는 목 졸라 죽인 후 예리한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소작인 노옥돌을 불러 도관에 넣은 계집종 목을 야산에 몰래 묻게 하고 몽뚱이는 박춘삼네 안방에 갖다 두게 했습니다. 그동안 홍씨는 문장자 집 뒷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노옥돌은 문장자 덕에 먹고 사는 처지인데다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노옥돌은 진땀을 흘리며 심부름을 완수했고 박춘삼은 그걸 모른 채 집에 왔다가 크게 놀랐으며 울면서 관가에 살인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살해당했습니다. 죽은 여자가 아내라고 확신한 박춘삼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도 관가에서 조속히 범인을 체포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장자로부터 미리 뇌물을 받은 군수와 아전들이 박춘삼을 범인으로 몰아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곧 처형하려 했던 것입니다. 박문수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영조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뇌물을 먹고 박춘삼을 죽이려 한 군수와 아전은 파면시켜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아내 홍씨는 등에 북을 매달아 조리를 돌린 후 관비로 만들게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문장자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한편 재산을 몰수하고 그 재산의 절반은 박춘삼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계집종의 남동생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